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연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자로,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카이스트 재학 중에 세이클럽을 개발을 하셨고요. 아마 한 40대 이상 분들은 이 세이클럽을 한번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 너무나 친숙한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네이버 라인에서도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보이저 X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계시고요. 첫 번째 강의, 인공지능과 미디어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시간은 45분이고요. 질의응답은 10분 정도로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남세동 보이저 X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분 이런데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보이젝스의 남세동입니다. 잠시만요. 예, 보이젝스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고요. 작은 회사입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이제 시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인공지능에게 시를 쓰라고 했을 때 쓴 시입니다. 중국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원래는 한자로 된 한시였고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요즘에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냥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좀 놀라운 결과였는데 이제는 놀라운 결과는 아니고요. 오늘은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인공지능의 이제 기술 원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하지만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로 미디어에 관련돼서 어떻게 인공지능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예제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했을 때 중국인이었겠죠? 네, 그 한시를 쓰는 진짜 시인들 한 50 몇 분 정도한테 테스트를 했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 같이 이제 사람이 쓴 시하고 인공지능이 쓴 시하고 구분해봐라. 네, 구분 못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우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를 쓰던 방법들은 전부 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쓴 건데 그것과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요즘에 신기한 인공지능들 아까 한시를 쓴 걸 비롯해서 들어보신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다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이름이 딥러닝인데 그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보고 학습의 원리 중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란 그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강연이다 보니까 특별히 그 겐이라는 게 좀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미디어에 대한 예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프로그래밍을 잠깐 살펴보면 현재 뭐 제가 쓰고 있는 이 윈도우즈나 파워포인트나 여러분 쓰고 계신 스마트폰, 뭐 갤럭시건 아이폰이건 전부 다 사실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라는 거는 단어가 계산기죠, 사실. 그래서 계산을 할 뿐입니다. 컴퓨터는 내부를 뜯어보면 다 계산만 하고 있어요. USB에는 뭐가 들어가냐? 0101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면 0101이 보내지는 겁니다. 그 0101이 화면에서 빛으로 변환돼서 눈으로 들어오고 뭐 소리로 변환돼서 스피커에서 소리로 변환해서 귀로 들어오고 하는 거죠. 컴퓨터는 계산만 할 뿐입니다. 근데 그 계산을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게 알고리즘이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많이 그리죠.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엄청나게 거대하게 그리고 나면 윈도우즈가 나오고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게임이 되고 뭐 유튜브가 되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다 사람이 그렸다는 겁니다. 윈도우즈 같으면 10년도 더 전에 벌써 그게 20년이 다 돼가는군요. 이미 한 20년 전에 윈도우즈의 이 소스 코드는 1억 라인이 넘었는데요. 그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소스 코드
예, 소스 코드 보시면 이렇게 한 줄 한 줄 있잖아요. 개발자들이 앉아서 컴퓨터에 이렇게 치고 있는 거. 그게 1억 라인이 넘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1억 라인이 넘을 거예요. 오피스는 다 해서 1억 라인이 넘거든요. 이런 그 화살표 네모 이런 걸 사람들이 다 그리는 거고, 저거를 뭐 얼마나 그려야 1억 라인이 될까요? 뭐 엄청나게 그린 결과가 현재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의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단 한 줄도, 단 하나의 화살표도, 네모도 다 사람이 만든 거고, 그걸 삐끗 잘못 그리면 버그가 생기고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 발전시켜가지고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많이 발전해서 이제 가상현실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상현실도 결국에는 다 사람이 만든, 사람이 조작해낸 그 가상현실인 거죠. 개발자들이 하나하나 다, 또는 뭐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하나하나 다 만든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드린 말씀으로 추정해 볼 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고양이다라고 판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고양이다라고 판별을 하려면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아까 그 플로우 차트가 필요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플로우 차트에 다리가 4개냐 이런 이 플로우 차트의 내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가운데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그 판별하는 곳인데, 다리가 4개면 위로 가고 다리가 뭐 4개가 아니면 앞으로 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단 다리가 4개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고양이를 판별하기 위해서, 자, 다리가 4개냐라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다리가 4개인 동물이 고양이뿐만이 아니고요. 고양이 말고도 수많은 동물이 다리가 4개죠. 이 사진에는 다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또, 그러면 다리는 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다리가 4개다 치더라도 다리는 뭐냐? 그거를 사람이 도저히 플로우 차트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지만, 가상현실까지 만들었지만 겨우 이 단순한 얘는 고양이다라는 그 판별기라고 하는데 판별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10년 전까지 상황이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암을 판별하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중요한 거는 그 소프트웨어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람이 만들기는 했는데 지금까지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들긴 했지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보겠습니다. 그 플로우 차트랑 비슷한 그림이지만 좀 더 다르죠. 더 단순하죠. 오히려 화살표가 이렇게 대칭적이고 동그라미밖에 없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네모 이런 게 없고 오로지 화살표와 동그라미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딥러닝의 핵심인 그 뉴럴넷 또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알파고의 내부를 뜯어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윈도우즈를 뜯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수억 개, 수십억 개 있는 거죠, 윈도우즈는. 근데 알파고를 뜯어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뜯어보면 이게 나오고, 뭐 암을 판별하는 뭐가 있다 그럼 이게 나오고, 음성인식기다 이게 나오고, 예, 뭐 번역기다 이게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동일한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거죠. 얘도 계산을 할 뿐입니다. 컴퓨터는 원래 계산밖에 못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반쯤은 사실이고 반쯤은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둑이다. 그러면 바둑판의 예를 들게요. 바둑은 19 곱하기 19에 그 바둑판이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이나 음악을 디지털로 변환하듯이 이 바둑판도 디지털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0, 1. 여기에 흙이 놓여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100이 놓여 있다. 그러면 1.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0으로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이라는 숫자로 바뀌죠. 일단 바둑판의 상황이 잘 보이시나요? 네, 바둑판의 상황이 숫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19 곱하기 19개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이 19 곱하기 19개. 얼마 안 되죠, 숫자가. 우리가 사진 한 장 찍으면 숫자가 수천만 장이 생깁니다. 해상도가 뭐 수천만 픽셀 이렇게 되잖아요. 이 바둑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숫자가 뭐 한 400개도 안 되는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입력으로 들어와요. 컴퓨터는 계산만 할 줄 압니다. 어떤 계산을 하는지는 잠시 잊어버리시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잊어버리시고, 여기 곱하기 더하기 크냐 작냐, 곱하기 더하기 크냐 작냐를 반복합니다. 어떤 숫자가 들어와요. 바둑판의 상황이 숫자로 들어오고 곱하기 더하기 크냐 작냐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맨 마지막에 숫자가 2개가 어떻게든 나오긴 하겠죠.
뭐 대단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곱하기 더하기 해서 뭐 하다 보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숫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만약에 17하고 7이 나왔어요. 여긴 17이고 여긴 7이다. 나왔다. 그럼 거기다 바둑을 두는 겁니다. 17,7에 둔다. 여기에 놀라운 점은 이렇게 하면 이세돌씨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곱하기 더하기로 이세돌씨를 이길 수 있냐. 그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지만 그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래도 곱하기 더하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돌씨를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밖에 안 되냐면 곱하기 더하기를 하면 이세돌씨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곱하기 더하기를 하면은 번역을 할 수 있고 곱하기 더하기를 하면 작곡을 할 수 있고 예, 뭐 그런 겁니다. 예, 그거에서 가장 그 간단한 방법인 지도학습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의 원리를 하나씩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닐 겁니다. 지도학습은 실제로 안판별이니 뭐 음성인식이니 이런 거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1 이렇게 쓰지만 1도 숫자지만 그 숫자 말고 1이라는 거를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숫자들이 0 뭐 이렇게 검은색이면 1, 이렇게 그레이면 4, 0.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컴퓨터는 이렇게 그림을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한 장 찍으면 수천만 개의 숫자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근데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자, 이 그림을 넣었어. 이 그림은 다시 말씀드리면 숫자의 나열이에요. 그냥 사진 같으면 이게 수천만 개가 있는 거고 지금 이 그림에는 뭐 숫자가 뭐 한 200개, 300개 있는 거죠. 2, 300개가 있는 겁니다. 숫자예요. 이 숫자를 2, 300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 1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대단한 거죠. 고양이를 사진을 집어넣으면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맨 마지막에 1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1이면 고양이, 2면은 개, 3이면 코끼리, 4면 토끼입니다. 근데 지도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아주 놀라운 건데 제가 그렇게 많이 생략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얘가 랜덤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뉴럴넷이. 저 곱하기 하는 숫자들을 웨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곱하기 하는 숫자 웨이트, W라고 할게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곱하기를 할 거예요. 이 들어오는 숫자들에다가 곱하기 하고 뭐 더하기 하고 이런 걸 할 건데 곱하기 하는 숫자가 웨이트라고 합니다. 이 웨이트가 알파고 같으면 몇 천만 개가 있어요. 그 웨이트를 어떻게 정하느냐? 처음에 랜덤하게 정해집니다. 학습 전에는 랜덤해요. 딱 인공지능이 딱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면 랜덤해요. 근데 자, 이 숫자는 1이니까 지도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지도라는 건 여기 티칭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지도예요. 이 그림은 1이라고 해. 이 그림은 2라고 해.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예, 이건 1, 이건 2. 그러니까 그게 나오게 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 웨이트들을 조절을 해요. 올리는 게 좋냐, 내리는 게 좋냐, 어떻게 하느냐 해보는 겁니다. 이걸 올려도 보고, 낮춰도 보고. 그래서 이게 1이 나올 때까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1 그림에 대해서 1이 나올 때까지, 수많은 뭐 엄마라는 음성에 대해서 엄마면 1, 아빠면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라는 그 웨이브도 디지털로 변환이 가능하죠. 이 웨이브, 옛날에는 라디오로 뭐 이렇게 뭐 전파를 쏘고 하던 그 웨이브도 디지털로 변환한 다음에 야, 이거는 엄마야, 이건 아빠야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웨이트를 조절을 하다 보면 정말로 고양이일 때는 1이 되고 개일 때는 2가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굉장히 많죠. 어떻게 그런 함수인데 어떻게 그런 함수가 존재를 하나부터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정말 되네. 이것도 신기한 거고. 또 학습은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 1000장, 개 사진 1000장, 엄마 음성 1000장, 뭐 아빠 음성 1000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학습은 그 1000개만 했고 그 1000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췄다 합시다. 문제는 새로운 개 사진, 새로운 고양이 사진, 뭐 세상에는 고양이 사진 뭐 수십억 장, 수백억 장이 있는 거죠. 찍을 때마다 새로 생기죠. 넣어도 개라고 나옵니다. 네. 개라는 사진을 1000장을 학습하고 나면 나머지 10,000장에 대해서도 개를 딱 집어넣으면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1 딱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원래 다 그런 거냐? 그렇진 않고 어떻게 만들어도 뭐 똑똑하면 인공지능이지만 요즘의 신기한 인공지능들의 95% 이상은 여러분 보시기에 신기한 건 다 딥러닝이고 그 기사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거의 다 딥러닝입니다. 그 딥러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의 가장 간단한 지도학습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암사진을 계속 집어넣고 학습을 시키면 암이면 1, 암이 아니면 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웨이트가 뭐 수천만 개가 있는데 이 웨이트의 의미를 사람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습할 때마다 웨이트가 바뀌어요. 뭐 사실 뭐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럼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비유를 하자면 그 동물원에 갔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 지도 학습이죠.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냥 어린이들끼리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진 이걸 보시면 어린이들도 뭔가 분류를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뭔가 얘네들은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얘는 뭐 좀 다른 애 같고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얘네 셋이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알려줘도 그냥 보고 있으면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죠. 분류라는 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 보고 있으면 뭔가 비슷한 놈들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가 어떻게 아느냐, 비슷하다는 게 뭐냐, 뭐 그건 정의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면 제가 아주 단순한 정의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를 그냥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진짜 이렇게 하진 않는데 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환을 해봐요. 그럼 막대의 숫자들이 쭉 생기죠?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만약에 그림이 똑같았다 그러면 똑같겠죠. 두 가지 그림이 똑같았으면 이 두 막대가 똑같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림이 조금 달랐어요. 뭐 점 하나가 다르고 뭐 사선이 조금 기울어졌고 그러면 이게 조금 다를 겁니다. 이 막대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1들은 이 막대가 서로 비슷하고 2들은 또 비슷하고 이런 겁니다. 뭐 항상 그렇지 않지만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요. 이렇게 빼면은 단순하게 여기가 나오는데 똑같으면 다 0이겠죠. 뭐 아주 단순한 얘기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면 이게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 밑에 거 L1 언더바 2라는 거 저게 얼마나 다르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비슷한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많이 다르면 많이 다른 거고 똑같으면 0이 나올 거고 뭐 비슷하면 이게 0이 많이 나오겠죠. 뭐 그런 아주 간단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비슷한 놈들을 모아라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슷하다라는 거는 이 두 막대가 비슷하다라는 거고 두 막대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그림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컴퓨터가. 그래서 비슷한 그림을 찾아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막 계산을 하면서 비슷한 놈들끼리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면 이게 지금 그 중간 과정이라서 깨끗하게 안 모였는데 이 색깔이 있는 게 이제 저 색깔이 라벨 또는 뭐 지도할 때 그 알려주는 건데 색깔은 지금 사람 보기 좋으라고 붙여놓은 거고 컴퓨터는 이 색깔을 보고 분류하는 게 아니죠. 색깔을 보면 뭐 다 분류할 수 있죠. 색깔을 보면 색깔대로 분류하면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색깔은 이제 사람이 그냥 보기 좋게 칠해놓은 거고 정답을 칠해놓은 거고 컴퓨터는 방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비슷한 놈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얘가 막 돌아가다가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요. 그걸 한번 예, 제가 시간상 그 자료를 뺐네요. 이게 모이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뭐 이게 모인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게 비지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언어에 적용을 하면 오늘 뭐 아까 강의 중에 보니까 글쓰기 이런 게 있던데 그 글쓰기 인공지능의 기초 원리가 이런 겁니다. 자, 어떻게 학습을 하냐? 비지도 학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을 위해서 일부러 여기를 빗금을 쳐요. 이렇게 지우는 거죠. 일부러. 뭐 쉬운 얘기죠? 문서를 모아서 일부러 지웁니다. 그러면 가로가 이렇게 쳐졌죠.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컴퓨터한테 예측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컴퓨터는 수많은 문서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확률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사람. 그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강아지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강아지는 일단 이게 은이라서 신텍스의 문제지만 문법의 문제지만 뜻상으로는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은이랑은 또 안 맞죠. 컴퓨터가 알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그 선생님은 그 학생은 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동물이 들어가고 아무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울면서 밥을 먹는 애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울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그런 애들은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겠죠. 방금 제가 비지도라는 게 비슷한 걸 모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 사람과 선생님과 강아지는 비슷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가 비슷하냐? 울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비슷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모으면 비슷한 단어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모이느냐? 이렇게 모여요. 비슷한 단어들이. 사람과 강아지는 비슷한 겁니다. 울면서 밥을 먹는다는 측면에서. 사람과 강아지가 어떻게 비슷하냐? 적어도 의자, 마이크, 뭐 식물, 전등 이런 거는 울면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 애들보다는 사람과 강아지는 훨씬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단어들의 특성을 얘가 알게 됩니다. 아,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이 있구나. 그게 뜻을 이해했다고 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게 또 이해 안 한 거냐? 그럼 이해 안 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안 거거든요. 아, 사람은 울면서 밥을 먹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가 단어들을 이해하고 이 단어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아까 시간에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 있던데 그때 더 상세히 설명 주시겠지만 이 가로를 채우는 걸 확률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랑 똑같은 원리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왜 글을 쓸 수 있냐? 자, 이거는 중간에 제가 가로를 비운 거지만 중간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그냥 제가라고 말을 하나 꺼내봤어요.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제가. 그럼 제가 다음에 가로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다음에 가로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올 단어는 아무 단어나 오진 않습니다. 못 옵니다. 제가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의자에라고 만약 했습니다. 그러면 의자에 뒤에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의자에 먹었습니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제가 의자에 앉았습니다가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런 식으로 컴퓨터는 확률적으로 그냥 다음 단어를 내뱉을 뿐인데 글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글을 쓸 수 있냐? 이렇게 확률적으로 좁혀가다 보면 말이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의자에 먹었습니다는 안 된다는 걸 컴퓨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지는 앉아서라고 했다. 그럼 제가 의자에 앉아서 그 다음 무슨 말을 할까? 확률적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정말 글을 잘 씁니다. 나중에 가짜기사 때 얘기가 나올 거라 제가 생각하고 진짜 글 잘 씁니다. 사람이 썼나 싶을 정도로 잘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를 똑같은 인공지능이 비지도 학습의 예인데 예를 들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고 아까 그 가로치듯이 가로를 칩니다. 여기를 지워요. 지운 다음에 그려봐라고 하면 나머지 이걸 컴퓨터가 그려낸 겁니다. 컴퓨터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리죠. 이거는 상상력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컴퓨터가 상상을 합니다. 이 상상을 어떻게 했냐? 간단합니다. 비지도를 한 겁니다. 지우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지우고 이걸 지웠는데 여긴 이런 게 들어가. 여긴 지웠는데 이런 게 들어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지우는 거죠. 지우고 나머지를 네가 채워봐. 그럼 얘가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어내느냐? 인터넷에는 수많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얘가 수많은 그림을 보고 나서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그려내는 겁니다. 컴퓨터가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와 비지도를 둘 다 아주 쉽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해가 잘 되셨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알파고가 쓰인 게 강화학습이고 딥러닝이라는 거는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하는 방법 중에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딥러닝으로 강화학습을 한다, 딥러닝으로 지도학습을 한다 이런 겁니다. 알파고는 딥러닝으로 강화학습을 한 겁니다. 알파고랑 얘랑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알파고는 하루에 바둑을 100만 판 둡니다. 얘도 하루에 그네를 수천 번, 수만 번 뛰는 겁니다. 그네를 타게 되는 거죠. 알파고가 뭐 하고 있는지 보면 하루 종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식한 일을 하는 거죠. 얘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웨이트를 조절하는 거예요. 웨이트를 조절해서 높이 올라갈 때까지 웨이트를 조절하는 겁니다. 아까 1이 나올 때까지 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말 무식한 과정이 정말 무식해 보이잖아요. 정말 무식한 과정을 통해서 그네를 잘 탈 때까지 타는 겁니다. 네, 사람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겁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과 비교해보자면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네를 이렇게 타라 저렇게 타라 지금은 무릎을 굽혀라 펴라 그건 사람이 알려주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는 절대로 지금의 알파고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려주는데 어떻게 지금 같은 그런 알파고가 나오겠어요. 얘는 그냥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은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던 신기한 방법을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신체 구조와 똑같은 로봇을 지금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SF입니다만 신체 구조와 똑같은 로봇을 만들면 올림픽은 다 인공지능이 1등 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한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 알파고가 나왔고 안판별이 되고 이런 걸 조합하면 스타크래프트도 이깁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녔을 때 3, 4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으셨는데 스타크래프트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바둑이나 이긴 거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알파고가 나오기 한국에서 이제 이세돌 씨하고 바둑 두기 전에 6개월 전에 유럽 챔피언을 이겼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말이 유럽이니까 유럽 바둑을 못 두니까 그런 거지. 알파스타가 작년에 유럽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10대 1로. 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안 오는가 싶은데 내년쯤 되면 한국에 와서 알파스타가 한국 챔피언을 이기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까지 살펴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은 제가 이 기초 강의에서는 잘 안 하는데 미디어랑 관련이 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보통 한국말로 잘 안 하고 그냥 겐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또는 생성 적대적 네트워크라고 하고도 이거는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 비슷한 겁니다. 위조 지폐는 잘 만들면 진짜 지폐 같은 거죠. 그래서 음악을 잘 만들면 진짜 음악 같고 그림을 잘 그리면 진짜 그림 같은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위조 지폐범 인공지능은 아까 둘 다 웨이트 조절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 다 딥러닝이기 때문에 이제 위조 지폐범이 있고 경찰이 있는데 경찰은 아니겠죠. 경찰은 판별 못할 테고 위조 지폐 잡는 전문가가 있겠죠. 이 두 분이 이제 싸움을 하는 건데 둘 다 딥러닝으로 하는 거예요. 둘 다 웨이트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경찰이라고 합시다. 일단 단어가 쉬우니까 경찰은 진짜 지폐를 집어넣어요. 진짜 지폐 그림이 들어오면 웨이트를 조절해서 얘는 1이 나오게 하고 아까 지도학습처럼 진짜 지폐는 1이 나오게 하고 가짜 지폐가 오잖아요. 그럼 얘는 0이 나오게 해요. 가짜 지폐는 0, 진짜 지폐는 1. 이런 뉴럴넷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웨이트를 조절하는 거죠. 위조 지폐범은 경찰한테 갖다 줄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이것도 웨이트 조절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웨이트를 조절하다 보면 그림이 나오죠. 숫자는 나오니까 어떻게든. 딥러닝은 뉴럴넷은 어떻게든 계산을 하면 무조건 숫자는 나오니까 랜덤하게 처음에는 막 지지직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 그림을 그냥 경찰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경찰은 너무 쉽죠. 처음엔 지지직하니까 이건 그냥 빵점. 이건 무조건 그냥 감옥 가야 되는 거죠. 이 둘이 경쟁을 하면서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 네트워크는 계속 진짜 같은 거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경찰이 속도로. 어떻게 하는 거냐? 경찰이 주는 점수를 보고 점수를 올리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그네로 비유하자면 그네가 올라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또는 고양이 같으면 1이 나오면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경찰이 보기에 1점 줄 때까지 그냥 그림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계속 점점 좋아져요. 경찰은 경찰은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더 잘 구분하기 위해서 계속 또 좋아져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둘이서 그냥 좋아질 때까지 계속 경쟁합니다. 그래서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같은 진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소소한 예로 저희 회사 뒷광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 회사 제품이에요. 진짜 제품. 왜 우리 회사 제품을 얘기하냐? 수많은 멋진 거 중에 이게 제일 소소한 예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소소한 옹글리피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폰트를 원래 1172자를 사람이 다 만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200자 정도만 사람이 만들고 집어넣으면 나머지 11,000자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제작 기간과 비용을 100분의 1로 줄이고자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윗줄은 실제 폰트고 밑에 줄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건데 그냥 대충 보시기엔 똑같죠. 저게 200자만 집어넣고 나머지 그려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그려준 겁니다. 물론 아직은 전문가가 보면 이렇게 위조 지폐범 판별하듯이 전문가가 보면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 대충 보면 비슷하죠. 그리고 원래 폰트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안 만들어요. 이런 글자들은 보통 안 만듭니다. 아주 비싼 몇억 원짜리 폰트들은 보통 폰트가 몇억 원도 하거든요. 몇억 원짜리 폰트들은 이게 채워져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채워준 겁니다. 이건 사람이 그린 적이 없는 걸 인공지능이 그려낸 거죠. 그럴 듯하죠. 저것도 방금 말씀드린 겐이라는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학습 방법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겐. 신문 기사에서 보시는 신기한 인공지능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딥러닝이고 거의 다 이 네 가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문을 보실 때 거기에 생성 네트워크가 어쩌고 적대적이 어쩌고 나오면 그거 겐 얘기구나. 강학습을 했다 그러면 아까 그네 같은 걸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비지도 학습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친 거 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기사, 인공지능 신문기사를 이제 훨씬 더 잘 이해하시게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뭐 하는 거냐? 그 핵심 단어는 저는 이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에는 수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를 원래 사람이 발견하던 게 과학이고 자연과학이죠. 그다음에 과학자들은 뭐 하냐? 자연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겁니다. 뭐 F는 MA고 뭐 상대성 이론이 어떻고 다 패턴 얘기죠. 뭐 양자역학이 어떻고 다 패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과학자들이 패턴을 발견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바둑도 과학이라고 치면 바둑에서 이세돌씨를 이기는 어떤 뭐 방법을 발견하는 것도 뭐 바둑의 과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못 발견한 건데 기계가 발견해낸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것도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 했는데 진짜로 계산만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마 번역이 계산만으로 될까? 계산만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설마 그림 그리는 게 계산만으로 될까? 뭐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음악은 원래 수학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악도 계산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제 바로 다음 시간에 음악이 있던데 뭐 저도 예제 하나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근데 이 그림은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인공지능이 뭐 사진을 그린다고 이게 이제 무섭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발전 중이냐. 2014년도에는 저게 최고의 인공지능이었어요. 와,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걸 하는구나. 괜히 2013년도에 나왔어요. 3년도인가 4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이제 사람 얼굴을 괜히라는 걸로 사람 얼굴을 그려보니까 그려졌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 야, 이런 게 되네. 발전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알파고는 몇 년 발전하고 났더니 이제 사람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바둑을 두고 있는 거죠. 신의 경지에 이르렀죠. 이게 발전한 결과를 또 제가 시간상 생략했군요. 예,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정말 구분 못합니다. 사람 얼굴은. 예.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에 관련된 것만 주로, 제 생각에는 이게 미디어 관련된 것 같다 싶은 것만 뽑아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 있어요. 노이즈가 엄청 많죠. 이 사진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딥러닝을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이게 왜 가능하냐? 노이즈도 학습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노이즈, 이거 학습이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노이즈를 이렇게 막 생성하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사진인데 이 진짜 사진을 놓고 가짜로 노이즈를 막 생성하면 돼요. 그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노이즈를 막 찍어도 돼요. 그냥 뭐 하얀 종이에다 노이즈를 막 찍으면 되죠. 그 디지털 카메라에 노이즈 값을 막 올린 다음에 막 찍으면 실제 노이즈가 생기잖아요. 그걸 합성하면은 이 합성한 것과 노이즈가 없는 사진을 이게 인풋, 이게 아웃풋인 지도학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 이런 분야인데, 이런 거는 지도학습으로도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노이즈 없앤 걸 지도학습하고 나면 이렇게 노이즈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람은 노이즈 리덕션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해왔어요. 노이즈 리덕션에 성공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얼마나 상용 가치가 있겠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엄청 노력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사람은 못 만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래머들은 못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수학자, 물리학자, 프로그래머들은 못 만들었어요. 근데 딥러닝을 하면은 딥러닝이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 로직을. 예, 얘는 이제 그래서 저런 노이즈 리덕션이니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뭐가 되느냐, 이런 게 됩니다. 이게 거의 필름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는데 백 한 20년 된 최초의 필름 중에 남아있는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흑백이었을 리가 칼라였을 리가 없겠죠. 그거를 칼라로 복원하고 4K로 올리고 막 이런 겁니다. 예, 60fps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흔들린 것도 보정하고 칼라도 보정하고. 이게 소스네요. 예, 이게 소스고, 컬러라이제이션 하고 4K로 업스케일 하고, 이거 다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한 겁니다.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좀 덜 칼라스럽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칼라가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좀 어설프지만 요즘 발전 속도로 볼 때, 아까 제 얼굴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발전 속도로 볼 때 지금 저런 업스케일하고 컬러라이제이션 하는 거 요 정도 와 있는 느낌인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한 5년 내로는 옛날 그 영상들
뭐 KBS, MBC 어디 보관에 많이 돼 있을 텐데 뭐 테이프 오래돼서 뭐 늘어져 있고 뭐 다 복원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됩니다. 이제는 보실게요. I have a very basic that really bring it talk about is noise. Distracting sound makes it very hard to understand the blow dryer here. 지금 And 현재 이 that distracting 스피커에서 sound 드라이어 makes 소리가 it 잘 안 very hard 들리네요. to understand what I'm saying. But when I turn on noise removal in NVIDIA broadcast, 드라이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원래 이거 드라이어 소리가 엄청 잘 completely gone. 들리는데 That 지금 blow 현재 dryer is still 스피커 상황이 going. 그런 것 같습니다. Thanks, Arn. 예. 그래서 이걸 딱 켜면 드라이어 소리가 Sometimes, though, 꺼진다는 건데 the audio issue is 키보드 not 소리는 more 들릴까요? going in the background. Do you recommend to stand still when you're shooting? 잠깐만요. And you aim? I always recommend to stand still when you're shooting. 키보드 소리 조금 들리시죠? And you should 예, 원래 엄청 definitely 크게 learn the 들리는데 pause So if you guys are listening, I can barely understand that advice he's giving me, and I'm staying stuck in silver. And what I need to do is turn on the NVIDIA broadcast app, and let's try Sure. that again one more time. Make sure you work on your aim. I always recommend to stand 키보드 still 소리 when 그냥 you're 사라지는 shooting. 거죠. 이런 And 것도 you should 그냥 definitely 학습하면 learn 됩니다. the pause for 뒷마당으로. each map. 저희가 원래 이거 There it is.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Thank you so much, Jay. 작년 중에 Appreciate it. 저희는 못 만들었고 뭐 But 당연히 나올 NVIDIA 거라고 생각했어요. broadcast 당연히 isn't 나온 just 거. awesome audio features. There's some really exciting video 뒷면이 가면 features. 되는 거거든요. Let's take a look. 그다음에 얘도 With the magic 되게 of 당연하게 AI. 됩니다. 크로마키 이제 It's 필요 that 없습니다. 예. Or, 헐리우드에서 if I 영화 want to 제작할 some 때 gameplay, I can remove the 그린 background 스크린 altogether. 그린 and 블루 jump 스크린이라고 하는 into some 그 그린 Valorant. 스크린 하고도 And now I'm 완벽하게 안 playing 돼서 with the green 그 screen 인도에 effect? 보내가지고 Without actually 어, having to have one at home. I don't have. 인도에서 막 그 사람들이 이 뭐 픽셀 단위로 그린 스크린 그 작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금 이것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완벽하게 될 겁니다. 예, 이건 뭐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건 또 3년 전 얘기인데 인공지능이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창조력이 있느냐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장 간단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상상력 내지는 뭐 창의성의 예인데 여기에 실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이고요. 사진도 아니고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젠더, 에이지, 헤어랭스 이런 걸 따오고 이 5가지 특징을 따오고 나머지 특징은 전부 다 이 사람 걸로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조합이 된 거예요. 컴퓨터가 1초 만에 이렇게 조합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상상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창의력이 조금 있는 거죠. 꽤 잘하죠? 근데 실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이게 3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2014년도에 흑백으로 말도 안 되는 해상도에 그 2014년도 상황에서 지금 2017년, 18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아까 그 딥러닝이라는 게 2012년 정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야 이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서 해보면 다 되는 겁니다. 바둑도 되고 자율주행도 되고 번역도 되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원래는 이분이 누구 이분은 톰 크루즈고 원래 여기 아이언맨의 그분 있잖아요.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을 이제 그 톰 크루즈로 바꾸는 거죠. The truth is, 이것도 지금은 조금 어색하지만 뭐 거의 진짜처럼 구분 안 될 날이 올 겁니다. I am Iron Man. Iron Man hit 10년 theaters 후도 in May 아니고요. of 몇 년 내로 올 2008. 거란 But while 얘기입니다. now it may be downright impossible. In years because of me. 네. Please, no gang signs. No, throw it. I'm kidding. Now, I'm not saying that from the ashes of captivity, never has a greater phoenix metaphor been 뭐 다 아시겠지만 탐 크루즈가 찍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3달쯤 전에 저도 놀랐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발전했나? 3달쯤 전에 나온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가 이제 인공지능이 채워주는 거예요. 나머지 영역들을 딥러닝이 채워주는 겁니다. 이거 채워주는 거. 이거 채워주는 거고요. 채워주는 거고. 아주 자세히 보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티가 나요. 아주 자세히 보면. 근데 대충 보면 모르겠죠.
작년에는 상상하기 힘들던 겁니다. 상상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좀 상상하기 힘들던 건데. 이 딥러닝의 파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될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작곡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 다음 시간에 뭔가 음악 시간이던데. 예, 뭐 그냥 기존의 인간들이 작곡해 놓은 음악을 엄청 학습을 시키면 얘가 뭐 음악에 이런 패턴이 있구나 하고 작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실게요. 3년 정도 된 겁니다. 세상에 없던 곡이고 연주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런 작곡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곡을 보면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그 패턴 안에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모르는 게임이지만 NC 소프트에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영상의 나레이션은 AI 음성 합성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나레이션을 지금 기계가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성우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성우는 목소리가 좋은 분이니까 성우의 목소리를 뭐 1시간, 24시간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텍스트를 주면 그 성우처럼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작년에 뭐 많이 보셨겠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수준이 달라요. 이거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나온 건데 좋더라고요. 필드 사냥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필드 사냥 시 천하무림 퀘스트를 활용하면 에픽 퀘스트보다 빠른 캐릭터 성장이 가능합니다. 천하무림 퀘스트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다음 퀘스트가 수락됩니다. 예,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레벨에 이것도 저는 몇 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한 5년 뭐 길어도 10년 안 걸릴 것 같아요.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사람 같네. 사람이 했나?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수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다 저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글쓰기 시간에 뭐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인공지능하고 주고받은 대화인데 한번 대화를 잘 보시면 제가 그냥 가상의 상황을 준 거예요. 디시워셔, 참고로 영어로밖에 대화가 안 돼서 디시워셔가 DW인데 이 세척기가 보이젝스라는 저희 회사에 취직을 하고자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가 준 거예요. 그래서 잡 인터뷰 중인데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뭐 대화를 하다가 뭐 제가 근데 나는 너를 채용을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마지막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kay, I understand. You are dirty dish. Bye.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더니 bye 그러는. 세척기가 할 수 있는 세상 최고의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패턴을 학습하면 이런 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그냥 다음 단어를 인공지능은 그냥 다음 단어를 내뱉을 뿐이에요. 근데 이 다음 단어가 어떻게 You are dirty dish가 나오냐? 얘가 앞에 말들을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You are a dirty dish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것도 패턴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욕도. 이거는 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욕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또 비슷한 예인데 이것도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디자인도. 보실게요. 사람이 컴퓨터한테 말을 해줍니다. 이런저런 디자인이 필요해. 그럼 얘가 이 피그마라는 툴인데 이 피그마라는 툴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좀 화면이 작네요.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뭐 카메라 아이콘이 있고 뭐 사진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막 그냥 자연어라고 하는데 컴퓨터에서 자연어를 막 입력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해봐. 그럼 얘가 이제 디자인을 주는 거죠. 네, 뭐 챗버블 아이콘이 있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낸 겁니다. 그냥 제가 뭐 화면을 생략한 게 아니고 갑자기 뿅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설명대로 디자인을 한 거죠. 이것도 패턴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동작도 합니다. 심지어. 네, 제가 빨리 진행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네. 네, 그래서 혹시 추가 뭐 오늘 질문 주셔도 좋고요. 네,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그냥 그 엔드 유저 쪽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지금 그 차지한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참고로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울려서 잘 안 들렸어요. 어디에 어느 부분에 대한 거요? 아, 지금 프로그램이 예. 설명은 이제 우리가 엔드 유저 쪽에서 그냥 보는 시각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성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에 대한 참고치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 예, 예. 물론 아까 보신 그 디시워셔 같은 거 만들려면 뭐 수십억 원 이상의 장비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 뭐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한 아까 뭐 노이즈 리덕션을 해본다거나 뭐 아주 간단한 수준의 뭘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아까 뭐 얼굴 그림 이런 거 그런 거는 수백만 원 정도의 장비가 그냥 일반적인 데스크탑인데 사양이 아주 좋은 데스크탑이 있으면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학습을 해보고 아주 간단한 걸 만드는 거는 뭐 수백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예. 제가 그거를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 1000배 정도 싸졌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네, 그 여러 가지 인간을 이제 닮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보여주셨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블랙박스가 있고 실제로 뭐 아까 예를 들어 뭐 편집하는 기술이 사람이 했는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을 시켜서 했는지 사실은 저희는 완성물만 봤을 때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수소 트럭을 뭐 그냥 내리막길로 굴렸던 것처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검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나 향후에 뭐랄까요 그런 검증 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쪽 겐 쪽 분야에 이제 겐이라는 분야를 만드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불가능할 거다 하고요. 기본적으로 콘텐츠만 봐서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죠? 아무튼 보이스피싱 같은 걸 막는 방법들을 보면 그 콘텐츠만 봐서는 모르는데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그 내용만 봐서는 모를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계약서를 뭐 이 계약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예를 들면 뭐 인감 도장이 있고 인감 도장을 또 뭐 비교를 해보고 뭐 그런 식의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른 방법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위 여부를 컨텐츠만 봐서는 정말로 구분 못해질 거라고 그 겐을 만드신 분은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하시면서 이제 2014년부터 쭉 발전한 걸 이제 봤는데 그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물론 이제 컴퓨팅 파워가 뭐 발전했기 때문이지만 그 외에도 왜 그렇게 지금 발전이 몇 년 사이에 발전이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고요. 하나는 더 그 아까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정말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부를 수 있는 건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워낙 그 자주 나온 질문이라
저의 대답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업계의 표준적인 대답이 있어요. 그 하드웨어가 너무 많이 발전했고 이제는 그다음에 인터넷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드웨어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기초 원리는 뭐 수십 년 전에도 있던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옛날에 해보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해보다가 안 돼서 포기했는데 드디어 하드웨어와 데이터와 만나서 이 딥러닝이 잘 되는 걸 확인한 다음부터 딥러닝 연구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구를 할 의지가 안 났다가 이제부터는 제 얘기지만 연구할 의지가 좀 안 나다가 이제 연구를 엄청 하니까 갑자기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거에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 항상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브가 뭔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은 언제 크리에이티브하다고 하나요? 그 이세돌 씨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세돌 씨는 뭐 초천재고 바둑은 제가 모릅니다만 바둑계에서는 아주 창의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둑도 뭐 이렇게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이세돌 씨는 아주 창의적인 바둑을 두시는 분인데 처음에 알파고한테 지고 나서 인터뷰했을 때 컴퓨터가 창의적이네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미 바둑 내에서는 창의적인 거예요. 초고수 바둑 천재인 이세돌 씨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이세돌 씨가 인정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죠, 컴퓨터는. 네. 뭐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반대로 창의성이 뭔가요라고 제가 예. 대답이 좀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 회장님께서도 PD들을 대표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연합회에서 이런 이제 그 뭐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걸 하면 PD분들이 되게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데 PD들이 사실은 개발자분들처럼 이거를 코딩이나 이런 걸 알 수는 없잖아요. 인공지능 전문 기술을. 그래서 이제 저는 따로 그걸 이제 인공지능 기획자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인공지능 기획자를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인 이해가 돼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렵고 공부하려면 이게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실제로 코딩을 좀 해봐야 되고 하는 건데 솔직히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이제 인공지능 기획자다 누구랑 작업한다고 하면 그 기획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 방금 제가 이제 사실 인공지능의 뭐 기술의 핵심들은 개괄적으로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것들 각각을 다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데는 그러니까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정도 공부하는 데는 저는 뭐 꼭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요즘에 코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코세라 같은 데에서 보면 뭐 5주짜리 코스 이런 거 있어요. 그것만 봐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비유를 하자면 지금이 스마트폰의 2010년인 거예요. 스마트폰이 이제 막 나왔고 아이폰도 처음 나왔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방송사가 뭘 한다. 어쨌든 영향을 받잖아요. 스마트폰에 방송이건 뭐 영화건 다 영향을 받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을 때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기술적으로 얼마나 이해해야 되느냐랑 질문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기술적으로 많이 이해할수록 좋은데 그 너무 당연하고 꼭 뭐 기술을 뭐 엄청 알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잘 하면 되거든요. 2010년에 2015년의 스마트폰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을 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단한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해를 잘하면 할수록 좋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기초는 익히는데 뭐 글쎄요 100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뭐 한 수십 시간 안에 하여튼 끝난다고 봅니다. 제 공부하는 시간은. 예. 네, 제작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상과 달리 굉장히 열띤 질문이 강의 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까 센터장님이랑 연결된 질문인데 그러면은 그 창의성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인슈타인처럼 기존의 어떤 지식을 완벽히 뒤바꾸는 어떤 천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딥러닝 알고리즘을 보면은 기존의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약간의 변형, 기울기를 주거나 그래서 새로운 거는 아니고 약간 비슷하지만 그걸 또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지금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거 어떤 그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알고리즘이 저 딥러닝 알고리즘이랑 비슷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거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해하신 대로 인간들이 작곡해 놓은 뭐 잘 보이십니까? 예, 펜을 좀 두껍게 해야 되려나? 펜을 하얀색으로. 예. 하얀색. 훨씬 잘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빨리 해결됐네요.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패턴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음악일 수도 있고요. 그림일 수도 있고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양이 얼굴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강아지 얼굴은 여기 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비슷한 것끼리 모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비슷한 것끼리 모은다고. 그렇게 모으고 봤더니 일단 딥러닝이 가장 쉽게 잘하는 거는 이거와 이거 피카소와 아는 사람이 없군요. 피카소와 누구를 모아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사이에는 이런 게 있겠군. 사람 얼굴 두 개 사이에는 이런 얼굴이 있겠군. 아까 그걸 보신 거잖아요. 사람 얼굴 모핑되듯이. 그런 거는 컴퓨터가 매우 잘해요. 이게 과연 창의적인 거냐라고 질문하신 거고, 이거는 뭐 조금 창의적인 거죠. 두 개 있는 거 조합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고, 인간의 아무리 창의적인 사람도 제 생각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작곡가의 99%는 다 이 안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감히 작곡을 잘 모르지만 미술가들도 화가들도 99%의 사람들은 다 이 안에서 놀고 있는 창의성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벗어난 거, 이걸 그 기술적인 용어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OOD라고 하는데, 이 분포에서 벗어난 창의성, 이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바둑은 이게 돼요. 바둑은 왜 되냐? 바둑이라는 완벽한 게임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으로 그 바둑의 세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막 바둑을 랜덤하게 두면 네가 이겼다 졌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강화학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강화학습은 뭐가 가능하냐면, 이 나름대로 완벽한 세계예요. 그네라는 세계, 바둑이라는 세계, 이건 실세계랑은 좀 거리가 있죠. 이 완벽한 세계 안에서는 컴퓨터가 오만 짓을 다 해볼 수 있어요. 컴퓨터의 그 하드웨어 속도에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그냥 사람이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이런 짓들을 막 해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두던 바둑, 사람이 두지 않던 바둑을 막 둬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두지 않던 바둑 중에 대부분은 사람이 버린 바둑이니까 실제로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사람이 안 해봤거나 해봤는데 잘못 알아서 포기했던 바둑 중에 야, 이게 기가 막힌 수였구나, 이런 거를 컴퓨터가 발견해낼 수 있는데, 이건 왜 가능하냐면 완벽한 시뮬레이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창의적인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더블유 씨가 이런 창의적인 수를 두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근데 그런 완벽한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음악이다. 그러면 음악은 뭐까지 가능하냐?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가능해요. 완전 전혀 새로운 어떤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여기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안 되냐면 컴퓨터가 랜덤하게 작곡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방금 그 곡은 쓰레기야, 들을 수가 없어, 이런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피드백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바둑은 그 피드백이 가요. 너 그렇게 두니까 지지? 졌어 라고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음악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은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사람이 하고 있는 창의적이라는 거에 99%는 커버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최근에 저는 하나를 생각하게 된 게, 예를 들면 뉴럴링크다. 그럼 사람의 머릿속에 이제 칩을 박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활을 하면서 뭔가 어떤 돌이 떨어졌는데, 그냥 비유예요. 돌이 떨어졌는데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돌 떨어지는 소리가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이 칩에서 알겠죠. 아, 이 사람이 돌 떨어지는 소리를 좋아했네. 그러면 그 기존에 음악이 없던 새로운 어떤 악기를 발견한다든지 뭐 곡을 발견한다든지 하는 게 사람 뇌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으로선 불가능해요. 네, 대답이 되었나요? 네. 지금 온라인상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 재직하고 계신 하종란 PD께서
이제 온라인에 댓글을 다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걸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TVN에서 정오 뉴스를 김주하의 목소리를 입력해서 지금 AI로 방송을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그 제작을 하려면 네.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뭐 제가 그 분야를 하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 투자 비용이라는 게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고 또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는 입장에서는 또 그 만드는 사람이 가격 매기기 나름이죠. 그것까지 아마 포함을 해서 지금은 같이 시장가라는 게 사실 시장가 부르는 게 시장가일 테니까 아마 이렇게 뭐 경쟁 상황도 심하지 않을 테고 근데 뭐 그것도 몇 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품질을 내는데 딥러닝이 지난 10년 동안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계산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1000배 싸졌어요. 똑같은 똑같은 품질을 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면 지금보다 1000배 싸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배 싸지만 10배 품질 좋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제가 앵커의 역할이 뭔지 뭐 감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 그냥 화면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화면에 보이는 일만 하진 않겠죠, 앵커가. 근데 그 일만 보면 어쨌든 사람이 나와서 뭔가 동작을 하면서 그 스크립트를 바꾸기도 하나요? 아무튼 읽잖아요. 그거는 진짜하고 구분 안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김주하 앵커님 AI를 보긴 했는데 지금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한데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 진짜 같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뭐 3년 5년. 네. 근데 3년 5년 뒤면 그게 사람 앵커보다 싸지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가 이제 3년 5년이고 구매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용보다는 향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이 싸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종란 PD께서는 TVN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방금 전에 또 그 김주하 앵커가 MBN에서 지금 앵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BN에서 나오는 것일 거다라고. 저도 MBN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러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아주 의미 있는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질문에도 아주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신 남세동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고맙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